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사 이의 덤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여름은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2월 24일 2020년 2월 24일 그날은 정광 목사가 구속된 날이고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날 너무 생각을 좀 깊이 하다가 제가 그 날짜를 혼돈한 것 같아요. 지난주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 5월 17일 날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5월 18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WHO 대만의 그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상원의원에서 55개 국가에 서한을 보냈다. 대한민국이 답을 해야 된다. 오케이로 예스 하고 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문재인은 노라 할 것 같다 그랬어요. 과연 이번 주간에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입장은 기권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일주일 지난 오늘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터졌죠. 어마어마한 사건. 5월 22일 그저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미국에서 금요일 날 아침에 했나요? 우리나라 날은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했는지 하여튼 5월 2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에 보내는 독트린 형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중국과의 외교 전략하는 이런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을 나타내는 서한이라 그래요.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서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봅니다. 미국 역사상으로 그렇게 서한을 보낼 때는 미국의 전략, 미국의 정책, 모든 것에서 영향을 주는 독트린, 그래서 독트린이라고 해요. 독트린. 독트린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닉슨 독트린이 있었어요. 닉슨 독트린. 저희들 어릴 때 들었죠. 닉슨 독트린. 그거는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철수와 관계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그 방위의 관계, 전략의 관계를 언급을 한 대만도 포기하고 그 필리핀을 포기한다든가 하여튼 공산주의하고 대항해서 그때 한참 그 소련하고 그 냉전 체제가 있을 적에 이야기됐던 그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나왔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철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강경하게 반대해가지고 그것이 무산되는 그런 거로 남아있었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또 누가 들고 나왔는데 하여튼 그것도 대한민국 하여튼 주한미군 철수는 어쨌든 지금까지 유지되어지는 철수되지 않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저께 들었죠. 22일 날 되어진 걸 어저께 김영호 교수가 세상 읽기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미국 의회로 보낸 트럼프의 독트린하고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을 아주 그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략이라고 그 내용이 한 나라를 지칭을 했어요. 한 나라를. 그거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미국과 중국과의 현재 그 이 교육 관계, 냉전 관계가 아니고 어떤 교육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물려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그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중국을 철저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는 제재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냥 추상적이거나 어떤 그 구호적으로는 내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제약을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그 미국 의회에서 나타나서 이제 이거는 뭐 다루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그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 대통령이 정책을 펴는데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미국은 이런 정책을 써 나갈 테니까 의회에서는 적극 협조해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니까 이게 독트린이고 그리고 그 트럼프의 이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2019년 10월 달에 이게 이미 나왔어요. 트럼프 독트린 하는 이런 표현은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냉전체제로 나갈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이 미국 부통령이 어떤 연설을 통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 연설이다 해갖고 그때 하면 화제가 되고 해가서 세계를 좀 놀라게 했는데 이제 그 22일 날 있었던 그 내용은 이제 공식적인 트럼프 독트린의 공식적인 이제 표현이다. 그 당시에는 부통령이 이야기해서 뭐 그런 것이 뉘앙스로 거쳐서 중국하고 이제는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관계에서 냉전 체제가 있듯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는 신냉전이다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하는 분위기를 띄운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의 서한이
의회에 제출된 것에 통해서는 이제 이건 공식적인 거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고 할 때 그 서한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했다고 해요.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경제적 영향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언급했다고 해요. 중국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그 흐름은 보니까 1971년이죠. 중국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치하의 공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향상을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제안했는데, 국교관계를 수립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세계 경제에 서로 보조를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윈윈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를 해치는, 그리고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것은 제재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내용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위치,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요구하는 하나의 요구가 있다 이거죠. 그건 이제 김영호 교수가 표현하는 내용인데, 중국과 미국의 담벼락, 중국과 미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담벼락에 그 담벼락 어떤 구멍난 부분, 거기에 몸을 기대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그 위치에서 스승이 있는데, 이제는 이 독트린 자체가 발표된 이상에는 한국은 더 이상 어느 한쪽이든지 기대야 되는데 중간 위치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WHO 사건에 대만의 대만 지지에 대한 상원의원에서 보낸 서한하고 일주일 후에 나타나는 이런 독트린이라는 표현하고가 맞물려 가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하던 한미 방위조약 쪽으로 나가든지 그걸 더 공부해야든지 안 그러면 그걸 뿌리치고 중국의 편에 완전히 편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서 있는 이런 중차대한 지금 기로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구호를 지금 새벽에 계속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2020년 2월 20일부터는 이 내용을 계속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2012년부터 나타냈던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인류 전체가 망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만 망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망했다. 그 내용을 알리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 중국에서 일으킨 이 전염병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의 형태로 좀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말씀 다 했습니다.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인구는 성경의 어떤 상징적인 표시로서 이걸 현재적으로 1억 3,300만 명, 이 숫자가 예수님 오실 때에 분명히 이 숫자 이상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낼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인류 종말을 선포하는
현재의 이유이다 하는 거고, 그럼 여기 1억 3,300만 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1억 3,300만 명은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의 그 부정선거로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 자유통일당이죠. 자유통일당 맞나? 자유통일당? 그 비례대표로 나온 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이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얻은 수가 뜻밖의 1.9%밖에 안 돼도 1.9%. 얼마든지 더 있을 수가 있었고,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데, 근데 1.9%밖에 안 되니까, 의회에 진출 못 되는, 그래서 그 1.9%, 그것이 70억 인구, 현재 70억 인구 중에서 적용한 겁니다. 1.9%를 적용해서 1억 3,300만 명이 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비슷한데, 그게 1000배죠, 1000배. 14만 4천 명의 1000배가 1억 4,400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133으로 70억 인구의 1.9%를 해서 나오는 숫자 1억 3,300을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 엮는 거죠.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에서 우리 인류가 몇 명이 남아야 되느냐, 최소한 그것을 1억 3,300만 명 남아야 된다 하는 것에서, 그럼 남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남느냐 이거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는 하나는 그 국가적으로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각 국가 단위로 형성해라. 왜? 대한민국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지금 현재 정립을 해놨다. 그것처럼 전 세계도 각 국가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각 국가 단위로 국민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형성해서 그 국가에 나타났던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을 해라.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야 되는 거 조건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국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나라, 그러면 그런 나라는 1억 3,300만 명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요게 국가 단위가 지금 형성하려고 하면 이거 뭐 누가 홍보하고 결국 개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개인이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준비 대처하는 것이 브로그에 지금 이렇게 네이버 컴을 해서 01 월드로 들어가면요, 2218-1742-0363 여기 들어가면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어떤 접근, 그리고 뭐 이것을 비판하든지 따르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 개인은 결국은 어떤 내용을, 어떤 삶을 전체적으로 해서 1억 3,300만 명이 형성되느냐, 그거를 그림으로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태 예측도에 진성합의 경제 종사자라고 하는 요 내용의 범위를 두고서 있다. 요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진행되는데 어제와 같은 지금 어제가 아니고 22일 날 같은 미국에서의 미국 트럼프 독트린, 이 트럼프 독트린을 우리가 볼 때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이런 일은 일종의 이거는
독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독재적인 어떤 내용, 대통령이 정치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의회주의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런 거 함부로 남발하고 그러지 않고, 만약 이런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걸 막 남발하면요, 그건 의회에서 거부하죠. 근데 의회가 이거를 받아들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긴박하다는 거죠. 어쩌면 절박한 거예요. 여기도 글씨를 써놨지만은, 여기 항상 써놨지만은, 중국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 내책이 지금도 아직도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글쎄 물렸는데 지금도 이제 움직인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묶여 있는 상태라고. 뭐 계속 묶이라는 건 아니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쨌든 움직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조치하고 가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묶였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훈련을 많이 해야 이게 정상 운전이 되는데 뭐 한 몇 달 만에 뭐 쉽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리고 달러가 지금 무제한돼 있고 사망자가 지금 아마 9만이 넘었을 거예요.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2만 5천 됐다가 5만 됐다가 7만 5천 8만 넘었다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9만이 분명히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트럼프 개인 보좌관이 이게 그 코로나 확진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의 어떤 손해배상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주권 해체락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서 다른 나라 주권을 해체한다, 이거는요, 인권을 굉장히 강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벌써부터 이거는 그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 표현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트럼프가 독턴이라 하는 이 공식적인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에서 지금 이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이것을요, 이제는 분명한 위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재인은 여기까지 올 때에 문재인이 중국을 떠난다고 하는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저는 100%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대한민국 왜 망했다는 소리를 문재인이 있는 때에 지금 나타나는지, 이 하나님께서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기,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 자체가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문재인은 중국을 떠날 수 없고, 중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중국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말은요, 문재인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월호 사건이 있는 덜미라는 거예요. 덜미.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어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앞으로 단순하게 뭐 정치적으로 뭐 정치인 성향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사파가 있어가지고 주사파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라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좀 정가원 목사가 바라보던 아니야말로 뭐 7가지 어떤 망한 이유, 이런 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오를 때에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조정되는
그 상황이 되어져서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요거를 중국하고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다면은요, 바로 중국에서는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바로 공포한다니까. 요거를 문재인이가 감당하겠느냐? 노무현이가 자살하듯이 문재인이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청와대에서 자살 사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자살해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냥 나오진 않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거는 10월 3일 이후로 정동원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고 외칠 그부터 그 이후로 제가 한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죽어서 시체로 나올 수는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중국을 향해서 비난한다든지 중국을 거리를 둔 일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경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표현한 내용이 앞으로 언제 전세금 이렇게 노출될지는, 일반화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재적인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